만약 그 불꽃이 한 나라의 자존심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불꽃을 불러낸 손을 알고 있다. 1750도. 숫자는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40년의 실패와 밤샘 실험, 그리고 사람들의 땀이 녹아있다. 한때 우리는 설계 도면을 남의 언어로 읽어야 했고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했다. 지금 창원의 실험실에서는 그 역사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금속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열을 통제하고 열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단결정, 합금의 미세한 구조, 미세 내부 냉각 채널, 필름 쿨링의 정밀 타이밍, 그리고 3D 금속 프린팅의 복잡한 내부 설계가 결합되어 표면의 1750도와 내부의 안전온도 사이에 균형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엔진의 온도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을 향한 선언이며 전투기의 심장에 숨을 불어넣는 일이다. 1750도라는 수치는 F-22의 엔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안정화시켰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진짜 가치는 그 온도를 오늘 이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이 온도에서 숨을 멈추고 어떤 기술적 난관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국가 전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낼 것이다. 첫째, 온도가 왜 중요한가? 연소실을 통과한 가스의 온도는 추력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온도가 한 단계 올라가면 연료 연소는 더 완전해지고 동일한 연료로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속은 열에 의해 변형하고 결정립 경계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여기서 단결정 합금의 역할이 시작된다. 결정립이 없는 구조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제거한다. 즉, 고온에서의 구조적 강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둘째, 냉각 기술의 정교함이다. 블레이드 표면에 수백 개의 미세한 채널과 구멍을 뚫어 공기막을 형성하는 필름 쿨링은 단순한 가공 기술이 아니다. 각 구멍의 위치, 각도, 지름, 그리고 내부 유동의 타이밍은 블레이드 수명과 직결된다. 0.1초의 오차가 결과를 바꾼다. 이런 정밀 공정을 안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 통제와 생산 품질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셋째, 실험 데이터라는 시간의 축이다. 그리프 시험, 장시간의 고온 고압 축적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 축적은 엔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초다. 한국은 수천 시간에 이르는 내구성 데이터를 쌓아왔고 그 축적이 1750도의 지속 가능한 작동을 말해준다. 이제 이 모든 기술이 모여 실제 전투기에 장착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상해보자. 추력의 향상, 연료 효율의 개선, 초음속 순항에서의 후연소기 사용, 최소화, 결과적으로는 스텔스 성능의 향상과 작전 반경의 확장까지, 이 모든 것이 단일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기술의 결합 결과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은 단호하고 빠르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단지 숫자를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엔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꿨는가?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단결정 합금의 과학적 원리, 냉각 구조의 설계 철학,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실제로 KF-21의 전술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 단결정 초합금과 냉각 구조, 이것이 1750도의 문을 연 핵심 조합이다. 단결정 합금은 미세한 결정립 경계가 전혀 없는 금속 구조다. 일반 금속이 고온에서 결정립 경계를 중심으로 변형되고 균열이 시작되는 반면 단결정 구조는 그 약점을 제거한다. 따라서 고온에서의 항복 강도와 크리프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하지만 단결정 합금 자체가 정답은 아니다. 합금의 구성 원소와 미세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레늄의 역할이 중요하다. 레늄은 니켈 기반 초합금의 고온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그러나 함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민감한 원소다. 1% 단위의 차이가 크리프 수명을 절반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합금 성분을 100분율 단위 이하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재련 기술과 반복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가 필수였다. 다음은 내부 냉각 채널과 필름 쿨링의 정교함이다. 블레이드 내부의 채널 형상은 유동 역학과 열 전달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각 채널의 단면, 공률, 입구와 출구의 위치는 전체 온도 분포를 좌우한다. 표면에 형성되는 얇은 공기막은 블레이드가 외부 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 공기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기 유량과 압력, 그리고 분사 각도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다. 제조 공정에서는 마이크로 드릴과 고정밀 가공, 그리고 최근에는 금속 3D 프린팅이 결합되어 복잡한 내부 구조를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축은 장기 내구성 데이터다. 크리프 시험과 피로 시험, 열충격 시험을 수천 시간 단위로 축적한 데이터는
설계 신뢰성의 기반이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의 쌓임이 아니라 실패 패턴을 예측하고 공정 변수의 허용 오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얻은 장시간 운전 데이터를 항공용으로 전환해 내구성 검증의 시간을 단축했다. 발전용 장비는 연속 운전 시간이 길어 고온장기 거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생산 공정의 재현성이다. 연구실에서 한 번 성공한 공정이 양산 라인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으면 실전 적용은 불가능하다. 품질 관리, 공정, 자동화, 계측 기술의 통합이 있어야만 수백 대의, 수천 대의 블레이드를 동일한 성능으로 생산할 수 있다. 3D 프린팅을 통한 내부 채널 일체화와 자동화된 열 처리, 비파괴 검사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펴면 온도 1750도에서의 안정적 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진동, 충격, 염분, 급격한 온도 변화는 또 다른 검증을 요구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실험과 시험 비행 데이터, 그리고 국산 엔진이 KF-21 전술 성능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겠다.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옮겨보자. 엔진이 실제 전투기의 심장으로 장착되면 기술은 비로소 전술이 된다. KF-21은 현재 미국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검증된 명품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동시에 의존이라는 단어다. 모든 정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원재 작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수출 시에는 ITAR 규제에 묶인다.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는 것은 단지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1750도의 열을 견디는 단결정 블레이드가 완성되고 후연소기 없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추진력이 확보된다면 KF-21은 완전히 다른 기체가 된다. 우선 연료 효율이 5에서 8% 개선되고 작전 반경은 최대 10% 이상 확장된다. 공중급유 없이도 제주도에서 남중국해까지의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후연소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외선 신호가 줄어들고 이는 스텔스 성능의 강화로 이어진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속도와 무장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은밀하게 비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열 배출을 통제하는 엔진의 능력은 스텔스 유지의 핵심이다. 국산 엔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열 관리가 반영되어 있다. 열은 단순히 추력의 부산물이 아니라 탐지의 원인이다. 따라서 열을 숨긴다는 것은 곧 생존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또한 추력의 향상은 무장의 다양화와 탑재량 증가로 이어진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이 장착된 KF-21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 전환 시에도 성능 저하가 적고 고도 상승 속도와 가속력이 크게 향상된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동일한 고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 단축되었으며 이는 전투기간 교전 상황에서 생존율을 결정짓는 변수다. 국산 엔진의 도입은 단지 기술적 자립에 머물지 않는다.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면 반드시 ITAR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국산 엔진이 탑재된 버전은 완전히 자유롭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승인 절차 없이 직접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 또한 30에서 40% 향상된다. 이제 국산 엔진은 단순한 추진체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 된다. 공군의 조종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나는 순간 그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자존심이다. 그 말은 기술적 성취의 의미를 정확히 짚는다. 추력, 진동, 반응 속도, 열지역, 이 모든 것이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된다. 외산 엔진이 아무리 안정적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의 하늘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엔진은 우리의 임무 패턴과 기후, 작전 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심장이다. 이제부터의 KF-21은 단독 작전뿐 아니라 무인기와의 복합 전술에서 중심이 된다. 유무인 복합 비행 개념이 바로 그 다음 단계다. 유인기는 전장 통제를 맡고 스텔스 무인기는 전방 침투와 타격을 담당한다. 이 구조 속에서 엔진의 열 배출을 통제하는 기술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유무인 복합 체계와 AI 전투 네트워크가 어떻게 엔진 기술과 결합되어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지 다루겠다. 유무인 복합 전술은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설계도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면서 편대 전체의 생존성과 타격 효율을 극대화한다. KF-21은 이 체계에서 중앙지휘자 역할을 맡는다. 유인조종사는 전술적 판단을 내리고 무인기는 위험지역을 먼저 뚫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표를 교란 타격한다. 이때 엔진의 열 관리 능력은
무인기와 유인기의 연계의 효과를 좌우한다. 열 신호가 적의 센서를 자극하면 무인기의 침투 경로가 노출되고 전술 전체가 무너진다. 따라서 KF-21의 국산 엔진은 단순한 추진 성능을 넘어서 현대전의 은밀성과 연계성을 설계 단계에서 확보한다. AI 전투 네트워크는 이 유무인 협동을 실전에서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축이다. 수집되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 전자전 신호, 레이더 정보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전장 상황을 예측하고 전술 결정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인간 조종사가 수백 가지 변수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여기서 엔진 성능은 AI의 선택지를 바꾼다. 예컨대 고성능 엔진이 제공하는 빠른 기동과 긴 작전 시간은 AI가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반대로 열 배출이 큰 엔진은 은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AI의 전술폭을 좁힌다. 또한 유무인 연계 전술에서는 통신과 데이터 링크의 신뢰성이 곧 생존성이다. KF-21과 무인기 간의 데이터 전송은 저지연, 고신뢰성이어야 하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 엔진 설계 단계에서 전자전 대응 설계와 열 관리가 함께 고려되면 전술 네트워크의 탄력성이 한층 높아진다. 즉, 엔진은 단지 추력과 연료 효율을 제공하는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투의 핵심 노드가 되는 것이다. 무인기의 역할 확대는 전투 교리 자체를 재정의한다. 무인기는 정찰과 표적 획득을 담당하고 필요 시선 재타격을 수행한다. 유인기는 그 뒤를 따라 상대의 방공망을 유인하거나 전자전을 통해 무인기의 안전한 침투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의 맞춤형 열 제어 기술과 빠른 가속성은 무인기 편대의 작전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킨다. 또한 국산 엔진이 제공하는 자율 정비와 로깅 시스템은 전투 후 정비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전력 유지율을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전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술은 더 빠르고 더 은밀하며 더 정확해진다. 결정권은 데이터와 AI에게 일부 넘어가지만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남는다. KF-21과 그 엔진은 이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기술들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통합하고 양산과 운용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 시험 비행과 운용 시나리오, 그리고 예상되는 전장 변화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 통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실전은 시험장의 숫자와는 다르다. 엔진이 벤치에서 1750도에서 버틴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며 하늘에서의 검증은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다. 엔진의 실전 적합성은 시험 비행,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 정비 주기와 유지보수 체계의 완성으로 결정된다. 이 장에서는 국산 엔진이 KF-21에 장착되어 실전 운용될 때 겪게 될 검증 과정과 준비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첫째, 시험 비행과 인증의 단계다. 엔진은 지상 시험에서 얻은 온도와 내구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항공시험을 거친다. 저속 고정밀 시험, 고속 고부하 시험, 급가속 급감속 반복 시험, 복합 기상 조건에서의 동작 시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해상, 고습, 연못 노출 환경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가혹한 기상 조건에서의 검증은 필수다. 시험 비행 중 얻는 데이터는 블레이드 진동, 연료 소모 패턴, 배기 온도 분포, 제어 소프트웨어의 반응성 등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들은 설계의 허용 오차를 재정의하고 유지보수 간격과 수리 절차의 표준을 만든다. 둘째, 정비성과 수리성의 문제다. 국산 엔진의 장점은 정비 주기와 수리 방식까지 자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부품 교체 용이성, 비파괴 검사 인프라, 현장 정비 기술자 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동률은 낮아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술 운용 단위부터 정비대까지 이어지는 통합 정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원격 진단과 예측 정비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비예상 정비 시간을 줄이고 임무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양산과 공급망의 안정성이다. 단결정 블레이드와 고정밀 냉각 채널을 요구하는 엔진 부품은 공급망의 작은 병목에서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소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다층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3D 금속 프린팅을 통한 부분 공급과 현지 조립 체계는 생산 속도를 높이지만 표준화된 품질 관리와 대량 자동 검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운용 교리의 변화와 인력 재교육이다. 국산 엔진이 제공하는 연료 효율과 가속성은 전투 교리를 바꾼다. 장거리 순항 임무, 유무인 합동 편대 운용, 전자전 중심의 작전에서 엔진의 성능은 전술적 선택지를 확대시킨다. 이를 위해 조종사와 정비 요원은 새로운 운용 매뉴얼과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을 받아야 한다. AI 전투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고려한 전술 훈련은 특히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격과 인증 체계다. 항공 엔진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장치이므로 국제 규격 수준의 안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장기 크리프 데이터와 결함 모드별 대처 절차, 비상 상황에서의 엔진 제어 알고리즘 등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장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전략적 경제적 파급 효과다. 국산 엔진이 양산되고 KF-21이 본격 배치되면 정비 산업, 소재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확장된다.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방산 외교의 자율성은 장기적 국가 이익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유지비, 신뢰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배치 일정과 리스크 관리다. 현재 기술 축적 속도와 시험 일정, 인프라 확충격을 고려하면 실전 배치는 2030년대 초중반이 적정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료 문제, 국제 정세 변화, 예산 조정 등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일정 관리와 위험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엔진의 고온 기록은 시작일 뿐이며 그 기록을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짜 과제다. 시험 비행과 인증, 정비망 구축, 공급망 안정화, 인력 재교육, 국제규격 인증과 전략적 계획이 하나로 맞물릴 때 1750도의 불꽃은 진정한 전투력으로 구현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기술적 진보가 결국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려 한다. 1750도의 불꽃은 단지 한순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실패를 넘은 재시도와 경험의 누적이 만든 응축된 의지다. 이 불꽃은 엔진 블레이드 위에 비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연구실의 밤과 데이터를 쌓은 손들이 있다. 기술의 성취가 곧 국가의 선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책임을 떠안게 되는가? 첫째, 지속성의 문제다. 기술은 한순간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엔진 연구와 제조 능력, 시험 인프라, 숙련 인력은 세대를 이어야 가치를 가진다. 연구소와 기업, 대학과 현장의 협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자금의 연속성, 인력 양성의 체계화, 중소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기반이다. 둘째, 개방과 보호의 균형이다. 핵심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이므로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시장과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공동연구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협력은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윤리와 규범의 구축이다. 인공지능과 무인 전투체계의 도입은 전장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만 동시에 통제와 책임의 문제를 낳는다. 자율결정의 범위, 인간의 최종 통제권, 오작동 시의 책임 소재 등은 미리 정해져야 할 규범이다. 기술이 강해진 만큼 그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넷째, 경제적, 외교적 기회다. 국산 엔진과 KF-21의 완성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산업의 확장과 수출의 기반이며 외교적 영향력의 도구다. 그러나 시장을 개척하려면 품질과 신뢰성을 갖춰야 하고 상대국의 요구와 지역의 안보 구조를 이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기 수출은 무기 판매만이 아니라 파트너십과 신뢰의 확장을 뜻한다. 다섯째, 문화의 변화다. 기술 자립은 기술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존중,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문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책 철학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의 축적과 기술 전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만이 아니다. 1750도라는 기록은 자랑스러운 이정표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더 높은 온도, 더 긴 시간, 더 엄격한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끝없이 계속된다. 우리는 지금 한 단계 올라섰다. 그러나 기술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경쟁자는 우리의 뒤가 아닌 앞에 있고 그들은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이 성취를 단순한 과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식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정한 자립으로 완성할 것인가? 엔진의 불꽃은 이미 타올랐다. 그 불꽃을 어떻게 유지하고 전승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기술의 주권은 전장과 시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힘이다. KF-21의 엔진이 하늘 위에서 내는 푸른 불꽃은 이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그 불꽃은 단순한 금속의 온도가 아니라 시간과 열정이 만든 온도다. 우리는 그 온도를 품고 더 멀리, 더 오래, 더 책임있게 나아가야 한다.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 자유는 바로 우리가 이뤄낸 노력과 다음을 위한 준비에서